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미라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장중 약보합 흐름을 보였지만 장 막판 외국인의 매수가 대거 유입되며 전거래일 대비 1.7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일부 종목에만 국한됐기 때문인데요. 어제 코스는 더 많이 빠졌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 2% 가까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전야 후 강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쳐봤던 기술주와 스마켓주가 강하게 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 보일까요? 어제부터 차별 흐름 이어질지 자세한 시장 전망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네, 샘플러스 남문우 멘토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연 고점을 돌파하고 있지만 코스닥 어제 2%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죠. 코스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코스닥에서 현금화 나서야 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시장 대응 전략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이번 주 Y 시간을 통해서 계속 언급해 드렸던 부분은 이미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런 말씀 계속해 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첫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글로벌에서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상당히 많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전체 이머징 마켓에서 상당 부분 매수 규모가 적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 물량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우리나라 대상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수를 안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래서 4월 달에 외국인들이 많은 매도를 내놓았지만 일종의 그 매도 흐름은요, 순간적인 트릭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금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은 매수를 좀 강하게 할 가능성이 많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를 보였던 이유는 바로 지수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각각의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고 고평가되어 있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시장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다는데 의미를 두고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의 어떤 흐름들은요, 굉장히 기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에 대한 우려감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펀드의 자금들의 유입, 그리고 또 하나의 외국인 매수의 흐름은요, 이 환율과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시장의 전체의 안도랠리 속에서 이 환율도 추가적으로 항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환율과 우리나라 외국인의 순매수 확률을 보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죠. 즉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저평가 그리고 환율에 대한 환차익의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지금의 타이밍에서는 매수가 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좀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이 과연 그리고 기관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지난주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최근에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12주 전 같은 경우, 즉 3개월 전에는 가장 많이 판 업종이 조선이고요. 에너지거든요. 근데 급속도로 그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매도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매도했던 부분들을 다시 사들어가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 기관도 동참하고 있다는 내용은 우리가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위에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시 또 뭐 1900대로 밀려내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때에 나타났던 투기적인 외국인들의 흐름을 이제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도랠리가 시작되었고요. 1분기 실적으로서 그간에 어떤 위축되었던,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부분이 일거에 해소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1900대로 내려간다 이런 생각은 그냥 안 해두시고 지금부터의 강력한 랠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장은 어느 장과 흡사하냐면 지난주 말씀해드렸다시피 작년 8월 장세와 굉장히 흡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작년 8월 달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150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작년 8월 달에 올라갔지만 150만 원 올라갔지만 다시 130만 원대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 이유는요. 어디에 있었냐면 150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그 뒷받침을 할 만한 모멘텀들이 다른 종목들이 쫓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증시가 다시 한번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시장 전반적인 리스크가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다시 15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15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상황은요. 중국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이 더 이상 밑으로 당기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에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고 또한 일본 실적들을 다 통해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달라지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데자뷰 장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작년 6월 달 급락 이후에 첫 번째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한 달 동안에 코스닥에서는 20%의 상승이 나왔어요. 20%의 반등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6월에서 8월 그동안에 코스피는 5%밖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 코스피가 8월에서 10월까지 10%가 올라가는 동안에 코스닥은요.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6월과 8월, 10월 이 4달 동안의 흐름들이 지금으로 딱 대입시켜보면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연말부터 코스닥 이번 고점까지가 몇 퍼센트 상승을 했냐면 20% 상승했어요. 지수로. 그리고 그동안에 코스피는 제자리에 있었고요. 이제 코스피가 달려간다면 이제 코스닥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데자뷰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고 그러면 작년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이번에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자 요즘 그 에너지와 조선주가 특히 그렇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유로존의 회복이 좀 더 되어가지고요. 이 BDI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해서 다시 90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BDI 지수가 1000포인트, 1200포인트로 살짝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보다는 가치적인 측면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실히 퍼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요. 너무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코스피 장세는 철저히 삼성전자의 상승과 그리고 닥폭 과대 경기 민감주들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강한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살짝 올려주고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아니라 거의 V자 랠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본다면 역시 조선과 건설이 제일 선두에 있을 것이고요.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디겠지만 이 화학이나 철광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 간다면 역시 증권업종도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계업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자, 문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바로 투신일 겁니다. 투신이 2000포인트만 올라오면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매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투신의 매도는요. 롱숏펀드입니다. 롱숏펀드가 올해 수익률이 0%예요. 0%. 즉 윗단에 있는 종목들 공매도 쳐서
떨어졌을 때의 그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지금의 외국인들의 매수는 기관의 매도세를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수가 추가적으로 뻥 하고 튀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쳤던 투신들은요. 이제 손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다시 환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어영부영 외국인과 기관의 완전한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급등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요 결코 천천히 올라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강한 강세가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강한 강세가 나타날 때는 저가 대형주들의 위주의 강세, 딱 또 과대 종목들의 민감주들의 대형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주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힘을 쓰기가 힘들지 않겠나. 한정된 자금 하에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제가 장중 Y 시간 오전 오후 탁 통해가지고 말씀해 드렸던 거 이제는 닭 잡는 칼을 버리자. 코스닥, 거래소, 소 잡는 칼을 잡아야 될 때다. 지금이라도 사실은 옮겨가야지 맞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지금이라도 삼성전자와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대응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문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어제 코스닥 종목들 투매가 나오며 하락한 종목들이 많은데 추천받은 EMW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손절가 터치하게 됐는데 오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EMW 자체 어제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미끄러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도 상당히 안 좋았고 시장의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종목을 잘못 봤기 때문에 빠진 거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빠질 종목은 아니다라고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미 손절가는 터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신다면 EMW 같은 경우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우려감 자체는 벌써 사라진 종목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앞서 있던 그런 기대감 자체가 충만한 종목이다라고 아시는 게 더욱더 낫다는 거죠.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같이 한번 보시면 상단 자체가 지금 여기서 오버히팅이 조금 나왔다고 했죠. 오버히팅이 나왔지만 이 구간 자체도 지금 전매밴드로 한번 상단에 이렇게 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고 우리가 다음 권역을 한번 보시면 중간밴드적인 역할을 했던 이 가격대 4,250원을 찍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단밴드 4,000원까지 내려오는 모습 4,000원대는 추가적인 매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이미 제가 짧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EMW는 종목분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 해놓으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매수도 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시초가 공략주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하림입니다. 네. 하림. 하림 전에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언제 했었냐면, 요날 했을 거예요. 4월 18일, 그 부분인데, 이 가격대, 크게 벗어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격대가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만 체크해 놓으셔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써먹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꼭 메모를 꼭 해놓으시고요. 할인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곡물 가격 자체가 상당히 상승했다. 그런 부분이군요. 곡물 가격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자, 옥수수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옥수수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소매 가격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대두 가격 마찬가지로 크게 반등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곡물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할인 같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기 나왔던 반등폭보다는 원화 강세의 기조로 유지가 되면서 원화는 어떻습니까? 원화는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원화는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농축산업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그렇게 리스크 부담이 안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원화 강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드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조류 독감에 대해서 닭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소고기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요. 다시 한번 닭고기가 인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상뿐만이 아니라 전과 비슷한 가격대로만 가더라도 충분히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본다면 가장 중요한 밴드, 이 자리 자체가 중간 밴드적인 역할을 하고요. 여기 하단 밴드, 그리고 상단 밴드. 지금 상단 밴드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기조거든요. 우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신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3년 만에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은 많이 갈 수 있죠. 그래서 꼭 체크를 해놓으셔서 수익을 꼭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지 죄송하고요. 지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하단에 손절선은 하단 자리죠. 그래서 6,150원, 6,100원 자리를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할인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상로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개장을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출발 상황 살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든 이걸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건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코스피 동시효과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코스닥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좀 하락세가 멈출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이 조금 고점 신호 왔다 봐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제한적인 종목들 그리고 개별 종목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 0.2%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2010포인트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서 오늘도 여전히 할 것 같습니다. 0.38%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544포인트에 현재 지수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한번 지수 포인트 오늘도 여전히 한번 제시를 해보게 된다면은 4월 달에 아무래도 좀 고점으로 작용을 했었던 2010포인트의 어떤 지지력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포인트 중요 공기점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자, 코스닥. 저희 상당폭의 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 545포인트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이제는 단기 약세에서 중기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545포인트를 중요 지수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지지력을 한번 체크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을 좀 드려서 좀 죄송한데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IT 하드웨어 섹터 중심으로 어떤 큰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부품주가 가격이 상당히 싸져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가격이 싸다는 것은 접근해 볼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가격이 싼 것이 더 이상 빠질지 안 빠질지 누구나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 포인트라는 실적으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돌아서는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불보듯 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IT 하드웨어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제 하락한 종목이 많아서 업종별 분위기도 안 좋았는데요. 오늘 강세 예상 업종은 어느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전권일에 좀 어떤 종목들을 좀 샀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외국에 있는 코스피 기준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포스코, 신한지주, LG 디스플레이, 호텔, 신라, 현대차, 그리고 삼성화재, SK, 삼성생명, KB금융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기관은 BGF 리테일, SK텔레콤, 삼성증권,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 SDI, 삼성생명, 우리투자증권, SKCNC, LG생활건강, 코스맥스 BTI, 현대제철,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둘 다 이 삼성그룹 내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징적인 업종을 좀 말씀드리면 대형 IT 쪽을 좀 샀고요. 물론 SK하이닉스를 좀 많이 사진 않았는데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을 좀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공통점이 이 보험이라든지 증권과 같은 금융 쪽 섹터들을 조금 샀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 쪽에서는 이 대형 IT 전기전자 쪽하고 그리고 금융 쪽이 오늘 좀 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화두는 삼성 관련주들, 삼성 그룹 내에 어떤 포진되어 있는 모든 전 종목들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다. 근데 그 안에 역시나 IT 쪽과 금융 쪽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이 IT와 금융 쪽이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월 20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수로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일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정태현 팀장님, 코스피 출발 어떻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소폭 하락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코스피 지수 일단 0.25% 정도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2010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낙폭을 동시효과에 상당히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0.06%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거리 어떤 낙폭을 상당폭 좀 완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저도 좀 말씀드렸듯이 2010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동시효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4월달 이 고점 자리가 과연 하방 경색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일단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2010포인트의 중요성,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던 부분들을 볼 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방에 대한 지지력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일단 545포인트 이탈을 하지 않게 되면서 소폭 상승 출발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548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좀 낙폭을 축소시키냐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구간에서 전에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기술적 반등 포인트가 얼마만큼 시장 수급을 개선시키냐, 이런 부분들도 좀 포커스를 맞춰야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시장의 어떤 섹터라든지 수급의 어떤 얼마만큼 개선이 나온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선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그 시장이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263포인트 전이었던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 큰 폭으로 큰 어떤 밴드를 제시해 보자면은 261포인트에서 264포인트 요 구간에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밴드로는 261에서 264포인트가 제시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과연 나올 것인가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지수에서 하방 예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물지수에서는 위쪽으로 264포인트 돌파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중요 포인트를 좀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환율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1,030원 회복 여부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밴드도 제시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한번 1,030원 회복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5월 14일에 반등 시도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1,030원이 저항으로 되게 되면서 현재 약세 쪽으로 강세 쪽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봤을 때 1,020원 그리고 1,030원 밴드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과연 1,020원대 환율의 어떤 하방 경색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닷새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6% 오른 14,088엔에 개장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좀 파란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오늘 0.35%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0.6%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어제 급락 이후 오늘 1% 이상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3%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전 고점 돌파에 저항을 부딪히면서 0.48% 약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어제 급락 이후 좀 하락 반등 기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0.68%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차가 반등 하루 만에 하락하고 있죠. 0.85%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0.63%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3거래일 만에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요. 0.47%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이 0.7%로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1% 이상 강하게 오르며 5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0.5% 약보합에 출발하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CJ 오쇼핑이 보합권에 거래되는 가운데 서울 반도체가 1% 이상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요. CJ ENM도 0.8%로 강보합, 동서 0.3% 약보합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업종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먼저 좀 살펴드리면요. 가장 먼저 통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행, 운수창고, 의료종밀, 의약, 화학, 섬유, 의복, 철강, 금속, 증권, 건설 이런 순으로 좀 빨간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통신 쪽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세계 3대 통신사 모두 좀 빨갛게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섹터입니다. 은행 섹터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이 좀 플러스로 나오고 있고, 운수창고 쪽은 오늘 국보나 천일고속, 한진,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 CJ 대한통운,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대한항공까지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의학 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동제약, 한독, 중례제약, 동성제약, 동아약품 이런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제일모직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섬유의복 쪽에는 일신방직과 태평양물산 등이 빨간불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쪽도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동양강철이라든지 현대 BNG스틸, 한국특수연강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일반 IT 쪽이 조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IT 쪽은 전통적인 IT 부품 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제조, 운송, 음식료, 담배, 방송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반도체. 오늘 일단 코스닥은 어제 낙폭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IT 쪽과 방송 서비스 그리고 반도체 쪽이 이 상위에 포진이 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그 다음으로 이제 인터넷 통신 장비 그리고 IT 하드웨어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일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는 가운데 수급 분석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 모두 매수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죠.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코스피 쪽부터 보게 된다면은 네. 전일 외국인들이 1,800가량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시장이 여전히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1,800억 정도 매수했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오늘은 25억가량 이제 매수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어제 900억가량 매도를 보였던 개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47억가량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외국인과 동반적으로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890억가량 매도를 했었던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도 출발을 하게 되면서 64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 금융투자 섹터에서 61억가량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큰 폭, 기관 전체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과연 얼마만큼 매도가 출회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상승의 어떤 추가적인 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일 외국인과 기관 쪽에 상당히 강력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08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373억 정도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어떤 기술적 반등을 이끄는 요인들로 현재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2억가량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12억, 그리고 기관은 각각 12억가량 매도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과 상반된 수급 현상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를 매수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코스피 쪽 같은 경우 외국인이 21억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전기전자 섹터, 그러니까 IT 섹터의 매수가 현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IT 섹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그룹주 중심의 매수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전자 23억가량 매수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하지만 기관 쪽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된다면 70억가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학 섹터는 현재 22억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전일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IT 하드웨어 섹터의 외국인이 현재 12억가량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약 섹터에서 10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IT 하드웨어 섹터에 현재 10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거래 연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2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금일환율은 모멘텀 부족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보합권이 1,022원 직전에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이 레벨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별다른 지표와 이벤트가 없던 가운데 소폭 상승하여 마감했습니다. 거기다가 21일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 분위기가 돌면서 글로벌 통화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였으나 달러와의 움직임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향으로 1개월물 NDF도 보합권인 1,023원 후반대에서 마감하였습니다. 금일환율도 대외적으로 모멘텀이 없어 어제 종가 수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오전장 중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나 오후장 들어 순매수를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계속되는 코스피 순매수 영향으로 환율 하락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인다면 하락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내고도 월말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시장에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하락 쪽에 여전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종가가 1,022원대에서 마감하였습니다. 당국의 고강도 7갭이 이루어졌던 레벨선 바로 앞까지 하락하며 마감한 상황입니다. 어제 외국인 주식 매수와 내고로 인하여 1,022원 중후반대에서 당국의 눈치를 보며 주거래되던 환율은 종가 무렵에 추가로 4배를 낮추며 종가를 1,022원 선에서 형성시켰습니다. 장중 당국을 의식한 후 당 막판 개입하기 어려운 시점을 틈타 추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 당국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참여자들은 당국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20원 선에서 당국의 의지를 확인 시도만 할 뿐 강한 매도세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국의 고강도 개입 후 시장에서는 포지션 플레이가 크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도 달러와 움직임은 크지 않은 상태인데요. 21일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도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현물 거래가 30억 달러대로 급감한 모습 또한 포지션 플레이어들이 방향성 베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 1,020원대 초반대에서 추가 하락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겠으나 아직은 모멘텀이 부족하여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10시 30분에 호주 중앙은행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후 아시아 통화들의 달러 대비 움직임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장중한 특별한 환율에 움직일 만한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흐름과 1,020원 레벨을 앞두고 당국의 추가 움직임 정도만 주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세를 이끌지 못하고 매도 세력이 기회만 주었다는 시장 평가에 당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20원에서 27원 사이입니다.
네, 외환시장 전망까지 말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이 매각서를 부인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 SDI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삼성제약 연일 강세를 이어가던 종목인데 오늘 장 초반부터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이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상한가로 진입을 했는데요. 일단 매각설에 대한 부인이 좀 나왔습니다. 이 권호준 포스코 회장이 전날 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IR에서 그러니까 기업 설명회죠. 이 포스코 엠텍의 지분 매각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일단 주가 회복과 시장의 어떤 신뢰 회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실 포스코 엠텍이 전일에 이 핵심 사업과 거리가 먼 사업들을 진행해 온 부분들이 있어서 지분 매각설이 좀 제기가 되면서 약 9%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로 좀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 포스코의 어떤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죠. 가장 큰 화두는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한 매각입니다. 근데 이 대우 인터내셔널 매각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다. 근데 포스코 엠텍은 일단 매각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다시금 상한가로 좀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는 싶은데 일단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 보긴 해야 되겠죠. 오늘 뭐 상한가로 직행한 부분이 과연 이 모멘텀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포스코 엠텍이 이 매각되지 않고 다시금 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 그 부분은 좀 차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실적 같은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는 좀 다시금 개선세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움직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좀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삼성 SDI뿐만 아니라 삼성 전기전자, 제일모직, 물산, 엔지니어링 일단 삼성 그룹에 어떤 속해 있는 회사면 최근에 일단 전체적으로 무조건 기대감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성 SDI가 합병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물산 엔지니어링, 그리고 에버랜드,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됐고요. 이제까지 이 SDI가 보유한 계열사들의 가치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형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단순한 투자 자산에 불과는 했는데 향후에는 이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이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기관 쪽에 굉장히 좀 핫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삼성 쪽 그룹 이 주들은 전체적으로 기관 수급들이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계열사 자산 가치를 감안하면 영업 가치가 현재 기준으로 매우 저평가 수준에 있고요. 이 계열사 자산 가치를 평가했을 때 4조가 넘는 수준으로 산출이 된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7조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영업 가치가 2조 3천억 정도에 불과한데 과연 SDI의 영업 가치가 2조 수준밖에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이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가 굉장히 좀 많이 커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분명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까지도 이 삼성그룹의 어떤 구조 개혁, 구조 변화 이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돌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삼성제약인데 오늘 하한가로 좀 진입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딱히 큰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나온 이슈는 없었다. 오히려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이 차익 실현 또는 어떤 이 주가의 어떤 인위적인 어떤 누름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요. 뭐 지금 뭐 삼성제약에 대해서 이 기존에 제시됐던 경영권 매각, 지분 매각 이런 부분들을 반전시키는, 뒤집는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최근에 급등 이후에 오늘 하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천천히 좀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 여기서 하한가가 좀 풀린다면 그 이후의 움직임을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손해보험도 상한가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료가 등장했는데 LIG 손해보험 인수전에서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3번 정밀전자도 오늘 갭 상승 출발했죠. 이 회사는 홍채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가 스마트폰에 이를 적용할 거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니까 그런데 주가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위닉스가 오늘 장 초반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여름 앞두고 제습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위닉스 주가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먼저 롯데 손해보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뭐 M&A 소식이 있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그 기존의 어떤 M&A 소식과 틀린 부분은 피인수 업체가 아니라 인수 업체가 지금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네. 보통 M&A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피인수되는 업체들의 어떤 주가가 급등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는데, 오늘 뭐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인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전과 좀 많이 틀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일단 인수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인수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보험회사들만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서 한 회사가 되면은 그만큼 점유율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매출 확대 효과, 그리고 실적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큰 폭의 급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됐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M&A 소식을 어떤 세력들, 이 주가를 만들어가는 어떤 세력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등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 M&A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만약 이 종목이 급등을 보였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 M&A 소식이 나왔다는 건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 확장 이런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후에 이 M&A 이슈로 인한 어떤 주가 프리미엄이 소멸이 되고 난 이후에 접근하셔도 충분히 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분기, 3분기, 1분기 때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2분기, 3분기 뭐 흑자가 다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지금의 추세는 회수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보시면서 향후에 주가 프리미엄이 소멸되는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3번 정밀정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인식 기술, 새로운 어떤 하도 보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홍채 인식에 대한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어제 얘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모멘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민 인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홍채 인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크다는 이슈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악재는 일단 오늘 9%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추세가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큰 호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무리가 있지는 않겠나 생각이 들지만,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전체적 부품들의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동향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큰 모멘텀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9% 급등하고 있음에도 좀 아쉬운 점은 이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상한가에 갔어야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뉴스로 인한 어떤 상한가 정상적인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의 어떤 경험을 봤을 때 오늘 9%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차트를 한번 넓혀보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지금 현재 2012년 11월달 이후부터 9,000원 가격대에 계속해서 이제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7,500, 넓게 본다면은 7,500원에서 9,000원 구간의 어떤 박스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아직까지 홍채 인식에 대한 어떤 기술 적용이 일어났던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아직까지 이 종목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시적으로 9,000원이 돌파하기 전까지는 단순 테마로 좀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다음은 위닉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서 왜 또 얘기가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위닉스, 제습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습기 상당히 시장에 경쟁력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 그 제습기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이 될까요? 어떤 시장 보급률이 아직까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아직까지 25%에서 뭐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부산 쪽이라든지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름에 상당히 그냥 더운 게 아니고요. 꿉꿉하게 조금 이렇게 더운데, 최근에 뭐 서울 날씨도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조금 습한 날씨가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습기의 어떤 수요도가 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들이 위닉스의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대감 이후에 받쳐줘야 되는 것은 분명히 실적이라는 부분들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 너무나 가파르다는 부분이란 겁니다. 2012년, 2013년 초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주가가 여전히 현재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5,000원에서 27,000원, 뭐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3만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파라다이스의 어떤 경험치를 보게 된다면은 너무나 가파르다는 부분들을 볼 때, 저는 뭐 굳이 이런 종목에 접근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실적이 받쳐준다면 모르겠지만은 단순 기대감이라면은 일단 특징주로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급락 이후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양호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 가능한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플라스틱, 코스닥 종목인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이블 CNC, 오거레지 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초 중국 모멘텀을 주가 올랐는데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한 종목이었죠. 계속적으로 좀 올랐었고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어제 좀 시장 상황 때문에 좀 낙폭이 좀 나왔었고요. 근데 오늘은 일단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일단 하반기에 또 애플 신제품에 대한 출시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급락한 이후로 뭐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성숙기, 그리고 미디어텍의 2분기 주문량 자체의 감소, 뭐 요런 정도인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LTE 폰을 중심으로 수요 확대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2G에서 3G, 3G에서 이제 4G로 넘어가는 시장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뭐 3G 쪽에서 좀 감소가 되고 4G로 넘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뭐 미디어텍 주문량 감소 자체는 미디어텍 자체 이슈라고 좀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올해 4억 7천만 대 정도, 전년 대비해서 한 30% 넘는 수준의 증가세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 LTE 폰 비중이 20%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 한 19%포인트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D램과 낸드 가격 자체의 어떤 스테이블, 그러니까 안정화가 SK하이닉스의 분기별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애플 수혜도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어제 급락한 이유인 과도기,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 자체의 어떤 과도기로 좀 넘어가면서 기존 과거 모델의 어떤 주문량 감소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우려스럽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일시적이다. SK하이닉스가 겪을 어떤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일단 가장 주는 원래는 D램과 낸드 쪽이었는데, 이쪽에 이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좀 엔딩이 되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전 세계 D램 시장과 낸드 플래시 쪽을 어느 정도 좀 선점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탑티어군으로 진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실적은 좀 스테이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뭐 통신 서비스가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과도기가 와서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래 부분, 그러니까 LTE 쪽 시장이 다시금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다. 그렇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동의를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반등은 나오는데, 주가 수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 직전 고점이 42,000원대,
근데 여기서 과연 얼마만큼 좀 더 빠르게 좀 치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지금 예상 PR이 한 8배 정도 되고 올해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로 했을 때 8배 그리고 현재 수준 한 10배 정도 되는데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설은 PR에 대한 이 부여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 여기서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들을 해보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물론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굉장히 좀 큰 수익을 챙기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시간을 갖자. 두 번째 종목 에코플라스틱인데 1분기 호실적이 나왔죠. 신고가가 나왔는데 일단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최근에 굉장히 주가들이 잘 움직입니다.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잠정 영업이익 47억 거의 800%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 32억으로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 종목은 AVCNC인데 반대죠. 실적이 굉장히 좀 악화됐습니다. 매출액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8% 가까운 증가세를 보여줬는데 영업이익률이 1.2%, 목표치인 매출액 5천억, 영업이익률 5%, 이 목표치 대비해서 크게 좀 못 미칠 것으로 좀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중국 매출이 증가는 했지만 일본의 경우 판매 부진, 엔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언더퍼폼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 적자가 나오면서 수익성 자체의 또 악화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락을 좀 부추기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도 3거래일째 오르고 있는데 삼성물산 우선주까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보광그룹주가 일제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사돈그룹인 보광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먼저 삼성물산 우선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삼성그룹주 우선주까지 난리를 치고 있네요. 일단 삼성그룹의 어떤 그 이건희 회장의 어떤 건강 악화 소식으로 인해서 일단 지배구조 개선, 경영권 이전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게 되면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주회사 전환이죠. 그렇게 되면서 지주회사 전환은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전에 애플에 대한 어떤 그런 대자뷰를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그 잡스가 죽고 난 이후에 배당 정책을 늘리게 되면서 주주의 어떤 친화 정책으로 좀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삼성그룹도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단순 기대감들이 1차적으로는 그와 어떤 지분 관계에 있는 어떤 그 삼성생명이 아니라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이 됐었다가 이제는 어떤 그런 배당 정책이나 이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주 관련 우선주들도 이제 급등 양상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보다는 더 조금이나마 더 많이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순 기대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삼성물산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35,000원 부근에서 48,000원까지 급등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선주의 약점은 거래량이 작다는 부분이죠.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결론부터 말씀드린 기대감입니다. 이 기대감이 너무 섣불한 접근은 하지 마시고 일단 사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건희가 지금 관심은 주주 친화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든 자녀분들한테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를 하냐, 요게 포커스를 맞춰보게 된다면은 이 주주 어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가라앉히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좀 난리를 치게 되면서 또 한 그룹이 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어떤 와이프 쪽 되는 어떤 연관관계, 가족 인맥도 쪽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광그룹 회장이 그 홍라희 여사의 동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수혜가 있지 않겠나 이런 단순한 말도 안 되는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STS 반도체나 이제 휘닉스홀딩스, 휘닉스 소재 이런 종목들이 좀 현재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적인 측면,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반도체 같은 어떤 장비 납품이 연관성이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 외에 과연 얼마만큼 수혜가 있겠냐는 부분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휘닉스 홀딩스와 그리고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박원순
테마기 때문에 일단 뭐 너무 섣부른 뭐 이런 그 삼성전자 수혜 이런 기대감도 좀 안 가지신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연관성이었던 테마 형성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서 이런 정도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감당이 좀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접근은 자제를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메르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건호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투자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 분할 매수 현금 50%의 비중은 유지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훈 팀장 코스피 박스권 상당 영역이다.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 변동성 장세, 실적 수급 모멘텀을 고려한 종목으로 선정하자라는 의견 제시하셨고요. 김현겸 팀장은 니켈 가격이 반등한 만큼 비철금속 관련주에 주목하자. 끝으로 안상현대리 미국 증시 반등 방향성 확인은 아직이다.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10년 초반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에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자세한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지난달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2000선 그리고 1900선 초반 이렇게 한 10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박스권 장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지금 오늘 최근에도 지금 코스피 2000포인트에 도달한 이후에 박스권 상단 영역에서 다소 좀 저항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외국인 매수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시나 그 기관의 투신권 중심으로 펀드 환매 물량으로 인해서 좀 매도 공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또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던 상승은 좀 시장이 좀 다소 좀 왜곡되어 있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수는 2000포인트지만 최근에 그 삼성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2000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다소 좀 시장 그 상승과는 좀 동떨어진 좀 상승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의 거의 한 20포인트 이상을 지금 삼성그룹주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뚜렷한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주에 의한 좀 2000선 회복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완연한 추세 상승을 좀 논하기는 다소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삼성그룹주들 상승 속에서 그동안에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었던 이제 주도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동차 이제 3인방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군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담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들 그 대표적인 그 전차 업종으로 오히려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시장 뭐 대형주보다는 역시나 중소형주, 중소형 우량주 특히나 그 IT 부품주들의 좀 낙폭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 IT 부품 업종,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대형주 거래소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자금이 좀 좀 이동을 하면서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매도 공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뭐 현재 시점은 좀 일시적인 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은 비록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이미 좀 악재는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시점이고 이제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완만한 좀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을 봤을 때 지금 시점이 이제는 좀 매수 관점 대응이 이제는 필요한 그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투자에 그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낙폭 가대한 그런 좀 중소형 좀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로 봤을 때 IT 부품 우량주는 낙폭이 큰 만큼 매수로 대응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 여러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해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좋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별로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코스닥이 급락이 좀 나와서 그럴 건데요. 코스닥의 급락은 결과적으로는 투매성 매물에 가까운 것이었고, 그 투매성 매물은 지금 빠르게 회귀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차분히 대응하시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얘기 꼭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빠른 매매, 그리고 너무 불안한 매매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제가 가족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결과적으로는 올라도 불안해 하시고, 떨어져도 불안해 합니다. 오르면 언제 팔까에 대한 불안함, 떨어지면, 이거 언제 손절할까에 대한 불안함. 근데 여러분, 예병군 멘토는요,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식은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신의 영역이라. 근데 이 신의 영역에 도전 안 할 것 같았으면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그 영역에 도전해보고자 여러분들께 명확히 말씀드린 게 바로 성장성입니다. 그 성장성이 바로 여러분 신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봤던 종목군들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동제약 여러분들 굉장히 말도 많고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계속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종목입니다. 근데 일동제약도 여러분 봐보세요. 꾹 참고 기다리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일동 후디스, 일동 생활건강의 성장성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 기다리시라. 거의 오늘 16,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참지 못하냐를 제가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여러분들 생활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느긋하게 마음을 가십시오. 그러니까 뭐 하나만 조금 잘못되면 오늘 당장 이 일을 해결해야 될 듯이 여러분들 막 덤벼드십니다.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요, 분명히 기다리실 때는 기다리셔야 되고 수익이 크게 나더라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말씀드렸던 에코플라스틱이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죠? 에코플라스틱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오르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막 불안해가 난립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보세요.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오늘 갭을 띄었으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해야 돼요. 아니죠. 왜? 이미 이 고점대 영역을 지금 뚫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습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습성. 청마, 파란 말에서 적토마, 빨간 말로 바뀌는 순간 목을 쳐버립니다. 그죠? 따가닥 달려오고 있는 청마가 적토마로 바뀌는 순간 목을 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청마들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올라가면 목 칠 게 뻔한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매매 습관은 결코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에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막 나와서 방법론이라 그러면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고 익절가를 제시해 드려가면서 그 방법론을 제시해 드리겠습니까? 제가 까불기 위해서요? 절대 아니죠. 그게 주식에서의 정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석을 제시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방법들,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잘라내서 내가 예전에 그 종목 얼마에 지고 있었는데라고 말하는 그런 습성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 분명히 존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있겠지만, 저 예각기법의 종목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저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나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종목 역전이 가능한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사물 인터넷 시장이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과 더불어서 동반 성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보안 섹터입니다. 정보 보안 섹터죠. 그죠? 여러분들의 정보가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노출이 되고 있고, 전일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국민은행, 국민카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3대 대형 카드사들의, 이제 그 가입자들의 대규모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보 보안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번 정밀전자. 자, 여러분들께 매수 말씀드리고 나서, 자,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월 29일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조정이 들어오면서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 막 종목 상담해도 3번 정밀전자 이거 어떡합니까? 3번 정밀전자 이거 들고 가야 됩니까? 별의별 소리들 다 하셨어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딱 찍고 밀렸습니다. 예병군의 예각기법, 이 종목이 지금 떨어졌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들 믿지 못하시고 자꾸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올라오면 다 차익 실현해버리고. 도대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나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죠? 예. 제발 좀 기다리세요. 너무 좋은 종목군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꾹 쥐고 가셔야 된다. 꾹 쥐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된다. 그 방법론적 부분 분명히 제시해드리겠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정밀전자, 제가 요것만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예멘토님 종목 다 좋은데 요것만 이걸 왜 잘못 짚었어요? 잘못 짚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막 떨어질 종목들 제시해드릴 것 같으면 이 자리에 계속 나와서 여러분들 말씀 안 드립니다. SK 하이닉스 분할로라도 어제 좋습니다. 이제 조정 들어올 때 매수하십시오라고 분할로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SK 하이닉스 지금 강하게 또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면 대형주, 중형주면 중형주, 소형주면 소형주. 여러분들께 명확한 자리대가 있으면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좋은 매매 습관이 아니라는 거. 결국은 여러분들이 손해를 엄청 보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3번 정밀전자 얘기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자, 차트를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횡보구간에 있어요. 횡보구간에 나타난 뚜렷한 특징은 결과적으로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박스권 상단까지는 노려보시라는 얘기 드렸죠. 그죠?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 체크가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자, 이 자리대와 이 자리대에 박스권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자, 밀리고, 그죠? 잠깐만요. 밀리고, 자, 밀리고, 반등 오고, 밀리고, 반등 오고, 밀리고, 자, 여기서 다시 반등 오고, 밀리고 옵니다. 뻔히 보이는 자리대잖아요. 그 앞전 부분에서도 그렇고, 밀리고, 반등 오고, 밀리고, 그죠? 그거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네? 대병군 멘토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신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성입니다. 그거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www.sntv.co.kr로 접속하시면요. 여러분 10시 30분부터죠. 저와 소통의 공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셔서 많은 얘기 하시면 되고요. 이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겠다. 컴퓨터도 모르겠다. 컴퓨터가 집에 없다. 어르신분들 계십니다. 1577-7451번입니다. 문의하십시오. 예병군 멘토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 그거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소통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달라질 거라 제가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강하게 얘기 드렸는데요.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느끼셔야 될 게 있어서 강하게 얘기 드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에 2010선을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급락 이후 소폭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유로운 마음 갖고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의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